네, 이번 시간은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이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울산지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 주택 리모델링 관련된 이 소비자 피해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이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17년에 28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원에서 이제 최근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접수됐던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봤더니 총 1,20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359건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426건이 접수돼서 재작년보다는 이제 약 2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주택 리모델링 피해, 이 공사 유형이라든지 어떤 유형의 피해가 좀 많은지도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50.8%로 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택 주방 설비 공사가 21.2%, 그리고 욕실 설비 공사가 13.2%, 그리고 바닥재 시공 공사도 5.4% 등의 순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피해 유형별로는 이제 실측 오류라든지 누수, 누전, 결로와 같은 부실 시공 관련 피해가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사 지연과 일부 미시공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도 합쳐서 33%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하자 보수 지연이라든지 거부 관련 사건이 19.7%, 그리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건도 7.7% 등으로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 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분석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 한때 접수됐던 사건들 중에서 이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건 959건 중에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630건에 달했고요. 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 정도로 16.7%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발생해도 대응 자체가 좀 쉽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 업체의 위치, 접근성이라든지 평판, 그리고 하자 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가급적 이제 건설산업 지식 정보 시스템 키스콤.net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을 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 보수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을 하시고 대형 시공업체라고 하더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서 하자 보수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하자 보증 보험이라고 하면은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보험을 얘기를 하고요. 네. 하자 보수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직영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대리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새로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걸 구입하는 그런 주택 건물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사건보다는 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네. 매년 이제 100여 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177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이제 아파트가 67.8%인 120건이 접수돼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피스텔 분쟁도 17.5% 정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이제 하자보수 지연, 그리고 시공 하자 등 품질 애프터 서비스
KTX 관련 불만이 42.4%로 가장 많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 해지 거부 등과 같은 계약 관련 피해도 41.8%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런 뭐 주택이나 아파트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계약 때나 또 하자 발생 시 뭐 이럴 때 보다 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시공 상태가 견본주택의 설비나 카탈로그 등 이제 광고, 계약의 내용과 다르다는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제 사업자가 주택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해서 책임 회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을 해서 증거 자료부터 확보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례 중에 이제 A 씨의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입주 후에 집 안에서 지속적인 불쾌한 냄새가 발생해서 살펴보니까 이 잦은 물기 접촉으로 인한 마루 바닥 부패가 원인이어서 하자 보수를 요구를 했지만 보수를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조사 과정에서 마루 바닥 마감 자재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내구성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네. 시공업자의 설계상 과실로 보고 재시공을 권고해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김종관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